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지난 30일 밤 미국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등을 이유로 브라질에 총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50%라는 숫자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시나요?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트럼프가 정말 보우소나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속내가 숨어 있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미국과 브라질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새로운 패턴과 그 진짜 목적. 둘째, 이것이 국제법과 외교 관행에 미치는 충격적인 파급 효과. 셋째,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압박 시나리오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건의 표면, 공식 발표 내용. 우선 공개된 사실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세 부과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입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안보,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보우소나루는 누구일까요? 그 구성양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룰라 대통령 암살 및 군부 쿠데타, 모의대선 불복 폭동 연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8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벌어진 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에요. 브라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무기 삼아 2억여 명의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를 위한 의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결과가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어요. 관세를 무기로 한 내정 간섭의 새로운 패턴. 이번 사건은 국제관계사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통적으로 관세는 무역 보호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는 도구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해요. 냉전 시대에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할 때는 주로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 제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트럼프와 보우소나루의 특별한 관계.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보우소나루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고 할까요?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첫째, 정치적 동지의식입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와 유사한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포퓰리즘, 반기득권, 강경한 언어 사용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둘째,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보우소나루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트럼프가 선거 불복을 주장할 때도 보우소나루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셋째, 미래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입니다. 보우소나루가 정치적으로 복권된다면 남미에서 트럼프의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거든요. 경제적 계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경제적 측면이에요. 브라질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그래서 보우소나루 문제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브라질의 무역 흑자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국제법적 논란. 이번 조치는 국제법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 간 내정 불간섭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중 하나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오남용 문제예요. 이 법은 원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다른 나라의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법의 취지 위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알제리와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는 30%, 브루나이와 몰도바는 25%의 관세를 동시에 부과했어요. 이는 단순한 브라질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압박 전략이라는 의미입니다. 각국의 대응과 국제 질서 변화.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각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제한적이에요.
왜일까요? 첫째,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미국과 정면 대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둘째, 선례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만약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성공한다면 다른 강대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다른 나라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브릭스 BRICS의 반발. 특히 주목할 점은 브릭스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브라질은 브릭스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예요. 룰라 대통령은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브릭스 국가 간 연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브릭스는 이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이런 압박이 오히려 브릭스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에게 닥칠 수 있는 유사한 압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상호관세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즉시 25% 상호관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한국도 브라질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 문제나 중국과의 관계 또는 내정 문제로 트럼프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박 시나리오들,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 압박.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며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데 한국이 이를 방해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요. 트럼프가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깝다며 양자태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내정 문제 개입.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특정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반미 성향의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수출 타격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5% 정도를 차지해요. 만약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박이에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산 부품 대신 다른 나라 제품을 찾게 될 수 있어요. 셋째,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외교적 딜레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익도 챙겨야 하거든요. 브라질 사례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과거 사례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압박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이번에는 관세라는 새로운 무기가 추가된 거예요. 군사적 압박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특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의 의사결정 패턴이에요. 그는 매우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요. 브라질 관세도 발표 후 20일 만에 실제로 시행했거든요. 한국도 언제든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현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예외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제3국 우회 수출,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들이 충분할까요? 브라질 사례를 보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트럼프는 언제든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관세 무기화 확산.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성공한다면 이는 새로운 국제 관계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강대국들도 경제적 압박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 세계가 경제 블록별로 분열될 수 있어요. 미국 중심의 블록, 중국 중심의 블록, 유럽 중심의 블록으로 나뉘면서 글로벌 경제가 파편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시나리오예요. 우리는 여러 블록과 모두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양자태기를 강요받을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 2, 국제 공조를 통한 견제.
반대로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공동으로 맞설 수도 있어요. 유럽연합, 아시아 국가들, 브릭스 등이 연대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나리오 3 선택적 압박 지속.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불리할 때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죠. 이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예요. 모든 나라가 트럼프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전개. 전문가들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일관된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른 거래를 선호하거든요.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잘 대응하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브라질처럼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다각적 외교가 필요해요. 미국과의 관계만 의존하지 말고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크 분산이 중요해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도 다변화해야 해요.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해요. 국제 정세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오늘 우리가 살펴본 트럼프의 브라질 관세 폭탄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는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새로운 패턴의 시작이에요.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압박입니다. 둘째, 국제법과 외교 관행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이는 기존 국제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셋째, 한국도 언제든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 한국 언론이 다루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이런 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이거든요. 특히 경제와 정치가 결합된 이런 사건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이런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특히 해외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수출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변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내린 비밀 지시와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세계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